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바 2023년 첫 번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은 워낙 그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각 작품마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별로 언급을 안 하는 편인데, 이 영화의 좀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점이 좀 재미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작화라든가 뭐 이런 쪽의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한 그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그냥 바라본 관점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슬램덩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어떤 시대에 되게 그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농구 덕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슬램덩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베가본드랑 리얼 뭐 이런 작품들이 또 후속작으로 있습니다만 뭐 31권으로 완결이 된 그런 작품이고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31권으로 완건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우리나라 일본에 모두 농구붐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뭐 그런 작품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신드롬 수준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었는데 뭐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원작 만화를 제외하고는 뭐 그 애니메이션 이후로는 별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좀 제대로 본 그런 작품이 이 작품이네요. 퍼스트 슬램덩크인데 이 작품 자체가 뭐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걸 끝나지 않죠. 그 인터 하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각 그 급별로 뭐 말하자면 야구로 치자면 갑자원 그런 것처럼 이 뭐 각종 축구 그 지역 대표들끼리의 시합이 있는데 이 슬램덩크의 경우에는 이 쇼호쿠라고 하는 친구들 이 우리나라에서 북산이라고 하는데 이 쇼호쿠라고 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가나가와 현의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32강전에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대회 3연패를 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산왕공고라고 하는 막강한 팀하고 맞붙게 돼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거의 그 원작 만화에서도 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고 가장 명승부가 펼쳐지는 이야기기도 해서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사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영화의 그 원안이라든가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에 되어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일본이 먼저 작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4주 연속 4주 연속 일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월 4일에 개봉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틀은 이 영화의 그 예고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는 사실 원작에서는 그 원작 만화에서는 가장 좀 비중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가 좀 제일 적은 인물인 송태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인물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 1차 예고편의 이제 첫 장면에도 똑같은데 이 영화의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해서 송태섭이 이제 그의 형인 송진섭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판 번역이죠. 거기 그 인물과 이제 농구를 하는 건데 형이 일종의 그 농구부의 에이스예요. 그 파이터즈라고 하는 아마 유소년 농구단 뭐 초등학교 단위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소년 농구단인지 그 농구단의 형의 이제 번호가 7번이고 그 형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쯤 해서 이 동생 3살 어린 송태섭이죠. 이 송태섭이 이 형과 농구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타이틀이 뜨고 그 타이틀과 함께 되게 감동적인데 이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렸던 이 작가의 이 그런 일러스트 같은 인물들 그 만화체의 인물들이 걸어 나오면서 이 5명의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들이 걸어 나오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산왕공고와의 32강전 이 시합 경기가 영화 내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피드백이 되는 내용들인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다른 인물들 이게 잠깐 언급되지만 실제 스토리의 핵심은 이 가장 송태섭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형이 이제 어렸을 때 형을 잃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송태섭의 기억 속에는 이 형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농구 시합을 하고 약속을 지켜 낚시배를 타고 갔다가 형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집안의 둘째였던 송태섭, 그리고 형이 이제 에이스였었는데 그런 형에 대한 그런 열등감도 있고, 그 다음에 형에 대한 뭐 미안함 같은 감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지 말라 이런 대사를 치니까.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이제 남은 가족이 이 송태섭,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남아 있는 3살 터울에 그런 식의 이제 설정입니다. 원작에서는 거의 이제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속에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 송태섭이 넘버원 가드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슬램덩크라고 하는 원래 원작 그 애니메이션은, 원작 드라마는 이 가장 좌충우돌하고 가장 코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강백호라고 우리가 불리웠던 인물의 성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자기의 놀라운 늦게 농구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였다가 뭐 단순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농구를 통해서 정말 진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가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중에서 송태섭의 이야기는 사실 잘 안 다뤄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이제 그 지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태섭은 요 지점에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2학년이잖아요. 송태섭이 이 슬램덩크 원작에 의하면 뭐 오래된 작품입니다. 뭐 여전히 2학년이고 이거 시합 현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대만의 경우에 3학년. 그다음에 이제 서태웅이 이제 강백호와 함께 1학년이고요. 강백호와 함께 1학년이고 그다음에 최지수도 3학년이죠. 근데 이제 가운데 가장 중간의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조율자 같은 느낌까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들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 후반부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송태섭의 성장이죠. 이 영화 장편 영화 한 편 속에 2시간 정도 되는 영화 한 편 속에서 송태섭이 자신의 어렸을 때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장 배경, 그런 얘기들, 뭐 아주 뭐 거칠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이제 형이 그림자가 굉장히 그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보시면 이 노란색 그 저지가 이제 어렸을 때의 농구팀의 저지인데 형의 번호를 따고 있는 거거든요. 7번이라고 하는 번호 자체가 이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에 대한 어쨌든 그 트라우마 또는 이제 그런 오마주가 같이 공생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송태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영화에 그 잘 녹여냈습니다. 이 산왕공고라고 하는 정말 이 슬램덩크 세계관에서는 가장 최강의 전국대 최강의 팀이라고 하는 팀하고 맞붙으면서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펼쳐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이 게임의 과정 속에서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송태섭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의 결과는 사실은 이 슬램덩크 원작을 좀 안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좀 스토리가 약간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사의 인물들은 잠깐씩만 언급되거든요. 최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언급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언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조금씩 다뤄요. 서태웅, 뭐 정대만 스토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송태섭의 이야기에도 좀 배경이 등장하는 그 서사가 좀 약간 주어져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얘기가 언급되는 바가 없습니다. 뭐 활약도는 이 경기장에서의 주는 활약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좀 중심 서사에서는 좀 제외된 형태로서 잠깐만 언급되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사의 중심은 송태섭이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역할에서 이 멤버로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5명의 각각의 강력한 캐릭터들이 결국은 이제 따로따로 놀다가 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농구라고 하는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 농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슬램덩크의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성장이죠.
전적인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중심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심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서사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연출 방식이라고 말 수 있어요. 가장 팬들이 가장 좋아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시합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격렬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속에서 그동안 서사에서는 조금 중심 인물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서사를 심어준 겁니다. 송태섭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왜 가나가야 현으로 이사를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송태섭이 이제 정대만과 엮여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도 농구를 버리지 못하고 이제 커가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 박진감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서사를 진행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사실 좀 이게 3D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죠. 울트라맨이라든가 뭐 사이보그 009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좀 겉돈다, 꼭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준단 말이죠. 좀 부드럽지만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 근데 이 퍼스트 슬램덩크는 부분적으로 좀 어색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이제 역동성 있게 이 3D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농구 장면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부터 잘 두드러지는데 이 장면에서의 이제 그런 드리블을 해나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도 나타나고요. 게임 속에서 이제 그 원래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원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이제 4:3 화면 비율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컷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망가적인 그런 연출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망가적인 느낌들, 그러니까 원작이 갖고 있는 일러스트, 그림의 이미지들을 적절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입체감이라든가 이제 그 공간감 같은 것들을 잘 살리고 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등신 자체가 4등신, 5등신 같은 캐릭터들을 통해서 좀 친근감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런 슬램덩크 같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현실감, 그러니까 이 농구 시합의 실제감 같은 걸 되게 중시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 작품은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박진감, 몰입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의 청춘 일종의 결국 기본적으로 슬램덩크는 청춘 드라마고 결국 스포츠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춘 드라마, 스포츠 드라마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겨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상찬 이런 에너지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공통의 그런 그런 매력들이 잘 살아 있는 편이라서 상당히 슬램덩크 팬이면 당연히 뭐 이 작품을 좋아하겠죠. 물론 뭐 아주 기쁘게 보시는 분들은 원래 뭐 이 일본의 오리지널 캐스트 이 배우들의 성우 캐스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 세계관 속에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그런 게 또 거슬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작품 자체의 연출력 같은 경우는 훌륭한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접근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도 주거든요.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똑같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사실 어떤 결과가 되는지 저도 본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억은 납니다. 어떻게 뭐 과정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진지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스포츠 팬 또는 뭐 이 슬램덩크를 기억하는 팬들이 모두 몰입하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주 뭐 즐겁게 영화를 봤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 본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의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